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비어가는 나라 곳간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 살림살이가 발표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적자를 예상하긴 했는데 박사님 생각보다는 나라빚이 좀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적자 증가 속도가 상상을 훨씬 넘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재정 적자가 이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55조라고 그러는데요. 네. 관리재정수지라는 게 뭐 말이 어려워서 관리재정수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부가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비교해서 흑자 적자가 얼마냐. 관리재정수지에는 공무원 연금이 빠져 있고 통합수지에는 공무원 연금 등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관리재정수지거든요. 관리재정수지가 1분기에 55조 적자가 났습니다. 네. 작년도 같은 기간에 적자가 23억 정도 됐던 걸 비하면 2배 이상 폭증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좀 위기의 신호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왜 이렇게 적자가 늘어났느냐?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법인세는 그치지 않고 써야 될 돈은 많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도 각종 지금 코로나 대책으로서 긴급 재난지원금도 많이 퍼주고 있죠.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지금 그 코로나 지원금은 아직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 얘기는 2분기에 적자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폭증을 해서 나라 경제를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커지면 후대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다 이러는데 후대뿐만이 아닙니다. 당장에 우리 금융시장을 장악을 해서 기업으로 갈 회사채를 국채가 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동안 역대 정부는 우리나라가 재정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와서 우리는 재정을 더 펼줄 여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이것은 대단히 아니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수지가 그나마 흑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8년 늦게 인구 증가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노인 지출이 늦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58년 개띠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년간 가만히 둬도 재정 적자가 폭증할 텐데 네. 지금 정부가 또 소득주도 성장, 코로나 지원금 이런 걸 하면서 재정 퍼주기를 하면서 재정 수지 적자가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아마 한국 역사에서 곳간을 가장 잘못 지킨 부총리로 역사책에 오를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곳간지기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미중 무역 합의 파기, 오펙의 배신, 다시 불붙는 IPO, 한국판 뉴딜, 비어가는 나라 곳간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